위기에 몰린 아모림, 그 경질 압박이 커지고 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가 25-26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죠. 리그도 그렇고 카라바오컵도 그림즈비 4부 리그 팀에게 패배를 하면서 충격적으로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서 아모림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게 되고 있죠. 물론 지금 4라운드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리그에서 맨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4경기 1승 1무 2패, 승점 4점만을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 순위는 저 아래 14위에 있습니다. 이 순위가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10위권 밖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위쪽에 있는 팀들과는 벌써부터 승점 차이가 꽤나 벌어진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순위표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 하나하나의 뭐 결과? 승점도 승점인데 그 옆에 있는 골과 실점 차이, 골득실입니다. 4경기 동안 맨유가 4골을 넣고 7골을 실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골득실이 -3. 지금 이 순위표에 나와 있는 14개 팀들 중에서 벌써 골득실이 가장 안 좋은 팀이 되어 있죠. 이게 사실 지난 시즌부터 똑같이 반복됐던 문제였잖아요. 골을 넣는 건 너무 힘들고 실점은 너무 쉽게 내주는 팀. 그래서 골득실이 마이너스였던 팀.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금 맨유가 경기 하나하나의 결과, 승점을 떠나서 정말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시즌 초반이라지만 4경기밖에 안 했다지만 10위권 밖에 있고 골득실은 마이너스고 위쪽 팀들과는 벌써부터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바랐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뭐 아모림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뭐 중도 부임을 했다. 시스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훈련할 시간, 색채를 입힐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프리시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강조가 됐었잖아요. 특히 뭐 훈련 시간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감독 본인이 얘기한 거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훈련 시간, 프리시즌은 이미 치렀습니다. 아무리 기존의 시스템, 원래 맨유가 하던 시스템하고 많이 다른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같은 경우는 보는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모림의 맨유는 여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리그 경기 기준입니다. 아모림의 맨유는 31경기를 치렀고요. 그 경기들 중에서 8승 7무 1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골득실 -13, 즉 팀이 득점한 것보다 실점이 13골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승률은 25.8%였습니다. 승리보다 패배가 2배가 더 많고요. 득점보다 실점이 13점이 더 많았고요. 4경기 중에 한 번 골로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록은 정말 참혹한 성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나이티드의 팬들이나 아니면 경기를 보는 전문가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모림이라는 감독이 전술적 아이디어가 명확한 감독, 어떤 축구를 할 거야, 이런 식의 축구를 보여줄 거야, 이게 명확한 감독이라는 거는 잘 알겠다, 원래 그런 감독이었으니까 당신이 바라는 바 스타일은 알겠는데 어쨌든 한 경기 한 경기의 결과가 너무 중요한 무대가 아니냐, 팀의 생존이 걸려있고 그걸 보는 팬들의 마음이 담겨있는데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좀 이기고 어떻게든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아이디어랑 상관없이.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처참하다. 승률 25.8%인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당신의 그 시스템의 좋고 나쁘고의 여부랑 상관이 없이 그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결과를 위해서 약간의 타협을 하자, 변화를 가져가자,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들이 정말 많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전술적 타협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모림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전술적 유연성에 대해서 아모림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만약 보드진이 그게 바뀌길 원한다면 나를 바꾸면 된다. 즉 감독을 바꾸면 된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비판은 타당하지만 우리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말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있고 단지 결과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을 뿐이다. 기록,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그거, 승률이나 골득실, 이런 기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맨시티전 3대0 패배 이후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인데 그럼에도 아모림 같은 경우는 철학을 바꿀 생각이 없다. 나는 원래 이런 식으로 축구를 했다. 예전에 스포르팅에 있을 때도 그런 축구를 했고 테너가 경질된 이후에 맨유 보드진이 접촉을 해왔을 때도 나는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한다.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길 원한다. 이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걸들은 보드진도 인정을 했고 그거를 용납했기 때문에 나를 맨유로 데려온 것이다. 아모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비판들, 그 3-4-3, 3-4-2-1, 그 포메이션 하나로 축구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냐, 맨유에서. 당신은 플랜 B나 다른 대안이 없는 감독이냐, 절대 앞으로 변화를 안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아모림의 생각 같은 경우는 다른 인터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즈비전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 시스템에 대한 아모림의 답변 내용입니다. 난 선수 시절에 4-4-2나 4-3-3에서 뛰었다. 유일하게 내가 1분도 뛰어보지 않은 시스템이 3-4-3이다. 즉
즉 343 하나밖에 쓸 줄 모르는 건 아니다. 난 다른 시스템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내 생각엔, 그러니까 아모림 생각엔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른 여러 시스템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다. 모든 선수들이 현재 시스템을 눈 감고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즉 아모림 같은 경우는 지금 팀의 아픔, 지금 팀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축구, 이 메인 시스템 적응이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팬들과 아모림의 생각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보는 우리 팬들 같은 경우는 감독이 지금 어떤 전술 철학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하나 승점을 챙겨가야지 순위도 오르고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도 나가고 또 제일 결정적으로 보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느냐. 지금 중요한 거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 아이디어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경기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기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협이나 유연성이 필요하다면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팬들의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아모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메인 시스템, 이것도 지금 적응을 못 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데 다른 시스템 변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적용될 것 같지가 않다. 지난 테나우 때는 백포를 썼는데 그때는 뭐 성적이 유의미하게 좋았냐?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승점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끌고 갈 메인 시스템을 확실하게 잘 잡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나 유연성 같은 경우는 그 메인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적용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시선의 괴리랑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즉 정리를 하자면 아모림은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 의견이 아니라 거의 오피셜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당분간은 아모림 체제의 맨유에선 우리는 시스템적인 변화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모림 본인이 얘기했듯이 지금 메인으로 쓰는 3-4-3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경기 중에 필드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최종 결정권자, 제일 중요한 결정권자는 감독이 맞습니다. 감독이 하라는 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어떤 선수들이 활용이 되고 활용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게 다 감독한테 결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필드 밖에서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른 결정권자들이 있죠. 바로 보드진들입니다. 아모림의 이런 경기 결과들이랑 의견을 본 보드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왼쪽 사진은 지난 맨시티전에서 심각한 모습으로 경기를 보는 게 포착됐던 맨유 보드진들입니다. 오른쪽부터 구단주일 레클리프 경, 가운데는 오마르 베라다 CEO, 그리고 왼쪽에는 제이스 윌콕스, 그리고 플러스로 그 뒤에 정말 못 볼 걸 봤다,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우리 영감님까지. 여기서 이제 영감님 빼고 그 앞쪽 줄에 앉아있는 3명, 이 보드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맨유의 성적은 안 좋고 경기력도 안 좋고 하지만 감독은 자기 철학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이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보드진은 아모림에게 인내심을 가질 것처럼 보입니다. 구단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적에 대한 뚜렷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패배를 할 때마다 아모림의 미래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이나 정기적인 재평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의 소음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즉 경기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관점보다는 보다 긴 관점에서 아모림을 지켜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접근하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축구는 결과를 내는 스포츠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감독에게 있습니다. 보드진은 아모림한테 얼마나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냐. 아모림에겐 온전한 시즌이 주어질 것이다. 아모림은 이미 시즌 종료 후에 평가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현재 맨유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안 좋은 분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일정이 앞당겨질 징후는 없다. 경기 하나하나에 대한 결과, 승점, 정기적인 분석을 통한 압박, 이런 거를 안 하고 이번 25-26 시즌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그에게 온전한 시즌을 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즉 25-26 시즌 다 끝나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긴데 보드진이 왜 이런 스탠스를 갖게 되었느냐. 지금 맨유의 보드진은 감독 경질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한다. 카라바오컵, 그림즈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한 이후에도 소식통들은 2027년까지 계약이 된 아모림에게 지지를 보냈다. 이는 새 시즌 불과 4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맨유 수뇌부는 가능한 한 시즌 중 감독 교체를 피하고 싶어한다.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지난 시즌에도 여름 동안 철저한 리뷰를 마친 지 겨우 몇 주 만에 에릭 테나흐를 경질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테나흐 같은 경우가 정말 안 좋은 시즌을 보냈다가 마지막 기회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FA컵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그 여름 동안에 보드진은 테나흐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표현을 빌리자면 철저한 리뷰를 마치고 테나흐에게 미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시즌이 들어와서도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 결과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철저한 리뷰를 마친 지 겨우 몇 주 만에 테나흐를 경질을 했었습니다. 이 경험이 맨유 보드진들에게는 뭐랄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았다라는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모림은 시즌 중도 경질 없이 한 시즌을 온전히 주려고 한다. 물론 뭐 축구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식통들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는 나오고 흘린다고 해도 그 뒤에서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를 준비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다만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정보들을 보면은 일단은 여전히 보드진은 아모림에게 낙관적인 시선, 또 희망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에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맡아줬으면 한다는 그 생각만큼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의 좀 주관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생각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감독 경질, 누구를 잘라야 된다, 내쳐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온건한 입장?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아모림의 모습을 좀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축구 전술이라는 게, 그 시스템이라는 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스템을 위해서 경기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시스템을 타협하고 버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 경기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승리를 위해서 시스템이 있는 거지 시스템을 위해서 경기 판이 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아모림의 행동이나 뭐 인터뷰 내용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목적과 수단이 많이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가 정말 온갖 전술들이 모이는 여러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전술적으로 치열한 그런 무대잖아요. 저는 그런 무대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클롭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펩 같은 모습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좀 변형시키는 모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모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인적으로는 경기 중에 이제 흐름에 맞춰서 뭐 우리가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그 경기 흐름과 변화 속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모습들 이게 좀 저는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거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지난 영상 댓글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위바위보를 할 때 지금의 맨유는 가위만 내는 느낌이에요. 바위랑 보는 생각도 안 해. 가위만 주구장창 내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길 바라는 그러면서 지금 내고 있는 이 가위가 완벽하게 단련이 되면 무기랑 보도 깨부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듭니다. 근데 그게 가위바위보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각 경기의 컨셉, 상대가 어떤 축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유연함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모림 같은 경우는 그 압박이 워낙 좀 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약간 나는 틀리지 않았어를 되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듯한 아 나는 이 가위의 힘을 믿어. 난 이걸로 성공했어. 그래서 가위만 주구장창 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아모림이 백포를 써야 된다. 백스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백포도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나 전술이 있듯이 백스리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맨유가 쓰고 있는 이 3-4-2-1 시스템에서 제일 크게 지목받는 약점이 뭔가요? 이 양쪽 두 윙백들을 둘 다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양쪽에 이렇게 넓게 배치했을 때 중원에는 투미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의 뭐 3미들, 4미들과 마주쳤을 때 도저히 수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수적 열세 상황에 놓인다. 이게 되게 많이 지목받는 약점이잖아요. 물론 예시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는 지르크지가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원톱 자리에 지르크지가 오게 될 경우 지르크지 자체가 이렇게 위에만 있는 선수가 아니고 많이 내려오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의 부족한 이 미드필더 자리를 위에서 내려온 지르크지가 채워줌으로써 3미드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지르크즈가 내려올 때 상대 수비수가 끌려 나오게 되면은 그 빈 공간의 라인을 쿠냐와 은베모가 포착해서 잘라 들어갈 수도 있다. 지르크즈의 이러한 폴스나인 운영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지금 맨유가 양쪽 윙백을 하나가 아니라 뭐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칭 운영 한쪽 사이드백이 올라가면은 다른 사이드백이 아래로 남아서 밸런스를 유지해준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금 아모림 체제의 맨유 같은 경우는 한쪽 윙백이 올라가면은 그 반대쪽 윙백도 같이 올라갑니다. 양쪽 윙백이 윙어로서 둘 다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이런 운영을 했을 때 이 두 윙백이 올라갔을 때 유의미한 공격 성과를 올린다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애매한 위치에서 볼이 끊기거나 올라가서 유의미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이걸 뺏은 상대가 그 윙백의 빈 공간으로 뻥 때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6번 공간에 때려놓게 되면은 이걸 커버하기 위해 오른쪽 스토퍼가 끌려 나오고 이 하프 스페이스가 텅텅 비게 되죠. 그래서 역습하는 상대가 그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고 공략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맨유 경기에서 하프 스페이스 내주는 장면들이 참 많았던 이유가 아마 이런 점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사실 뭐 대단한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비대칭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쪽 윙백을 윙어로서 둘 다 공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거에서 약간 타협을 해서 한쪽이 올라가면은 나머지 하나는 살짝 아래쪽에 배치하겠다. 그러면서 중원과 후방 지역에 3-3에 가까운 느낌으로 선수들을 배치해 놔두겠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상황, 올라간 이 선수가 볼이 애매하게 끊겼을 때 상대가 역습을 위해서 이 6번 공간에 볼을 때려 놔도 한쪽 스토퍼가 가도 그 뒤를 채워줄 선수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의 수비가 비교적 안정이 된다. 이런 식의 뭐 양쪽의 비대칭 운영 같은 경우는 선수를 뭐 추가적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기 때문에 아모림이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 짧은 식견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지금의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개선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런 수단과 목적, 승리라는 그 목적을 위한 전술이라는 수단, 이 전술에 좀 매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메인 시스템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3-4-1 해도 되죠. 이기기만 한다면. 그런데 다만 그 안에서 적어도 그 경기 흐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춘 변화만큼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투미드를 채워주는 방식이든 아니면은 양쪽 윙백의 비대칭적인 운영을 통해서 팀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의 플랜 A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 그거를 위한 보조수단 B와 C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나오는 얘기들에 따라서는 보드젠이 아모림을 경질할 생각은 없고 온전한 시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보는 우리들 팬들을 위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